네, 닥터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치과의사 홍영민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홍영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치아 신경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신경치료는 다른 치료에 비해 상당히 섬세함이 요구되는 치료인데요. 그 이유는 환자마다 신경조직의 위치나 모양, 뿌리의 개수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죠. 또 신경조직을 눈으로 일일이 다 확인하기 어려워 더욱 그렇고요. 네. 하지만 신경치료는 치료 과정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닥터플러스 치아 신경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경치료,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찌릿찌릿 아픈 느낌이 들면서 사실 의사분들에게도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치료잖아요. 근데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정확한 내용은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그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신경치료, 어떤 치료일까요? 네. 신경치료는 다른 전문적인 용어로 치근관 치료로 지칭됩니다. 네. 영어로는 루트 커널 세라피라고도 하는데요. 용어대로 치아 뿌리의 내부에 있는 신경과 혈관이 존재하는 관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네. 만일 충치가 심해서 신경관에 염증이 있는 경우 내부의 신경과 혈관을 제거하거나 또 충치가 보다 진행되어 신경과 혈관이 죽게 되어 이런 것들이 염증을 일으켜 치아의 뿌리 끝에 염증이 있는 경우 이런 죽은 조직들을 제거하고 뿌리끝 염증을 없애는 치료법을 신경치료라 칭합니다. 근데 이런 신경치료는 어떤 경우에 받게 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충치가 정말 심해지면 받게 되는 게 신경치료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쉽고 간결하게 답을 드리면 네. 신경치료를 하게 되는 원인은 신경 조직까지 충치가 가장 깊은 단계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치아 뿌리까지, 그러니까 뿌리에 있는 신경까지 충치가 생긴 거를 말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신경 조직에 염증이 발생한 것입니다. 네. 사실 신경치료까지 치료가 진행이 된다면 이미 그 치아는 죽은 치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다른 치아처럼 감각이 있는 게 아니고 죽은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치아가 죽어서 뭐 정말 죽은 치아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면 충치로 인한 통증도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아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충치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네네. 모든 신경 조직이 괴사되어 통증이 없을 수 있는데요. 네네. 대부분의 경우는 초기 충치 치료에서 더욱 진행되어 신경 조직과 가까워질 경우 찬물이나 초콜릿 등을 먹을 때 통증을 느끼게 되어 치과를 찾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사실 그런 증상이 나타나서 신경치료를 받게 됐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런 증상을 경험해 보셨다면 치과에 내원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충치라는 거는 신경치료 전에 일반 치료를 먼저 할 텐데요. 일반 충치 치료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네. 치아 표면부터 보게 되면 이제 까맣게 충치가 보이는데 네. 충치를 제거하면서 치아를 깎다 보면 신경이 노출될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하게 되지만 충치가 신경까지 가지 않았다면 네네. 신경치료가 아닌 일반 인레이라는 충치치료로 치료는 비교적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또한 충치가 깊지 않은 경우 치아색의 레진이라는 재료로 치아 형태에 맞게 채워주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오늘 주제인 신경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 이 신경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오만 가지 걱정이 들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아플까? 이런 게 가장 걱정이었는데 요즘에는 비용이 좀 만만치 않다고 들어서 비용에 대한 걱정이 들어요. 실제로도 비쌀까요? 네, 사실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이 바로 신경치료가 끝나고 난 후 치아를 씌워주는 크라운이라는 치료입니다. 네. 크라운의 뜻이 왕관이죠. 네네. 치아도 마찬가지로 왕관처럼 생겨서 크라운이라고 하는데요. 크라운의 재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금, 그러니까 골드 크라운이라는 재료로 크라운 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네네. 골드는 인체에 가장 잘 반응을 하고 또 연성이 좋아 깨지는 일이 없고 또 그래서 많이 선호를 했습니다. 또 열 잘 전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단점으로는 반짝거리기 때문에 심미적으로 보기 좋지 않아서 네네. 요즘 젊은 분들은 골드 크라운이 아닌 도자기 크라운, 즉 음. 치아 같아 보여서 얼핏 보면 치료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주변 치아 색깔까지 맞춰 치료가 진행되는데요. 네. 도자기 크라운은 지르코니아라는 재료를 사용합니다. 지르코니아의 단단함은 다이아몬드를 절단할 때 쓰는 재료로 강도가 매우 훌륭하여 깨지는 확률이 낮고 심미적으로도 우수하여 요즘 많은 분들이 선호하지만 이 또한 단점은 바로 비용입니다.
충분한 재료에 이어 환자 본인에게 맞는 치료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신경치료는 또 치료 기간도 꽤 걸리잖아요. 뭐 크라운 제작 기간도 있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을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말씀해 주세요. 네. 신경치료는 한두 해에 끝나는 치료가 아니고 네. 일주일에 한 회씩 한 3번에서 4번 정도 내원하셔야 합니다. 네네.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에 치료하기도 합니다. 오실 때마다 말 그대로 치아 뿌리 신경을 서서히 없애서 죽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보다 이해가 편하실 텐데요. 네. 때문에 신경치료는 처음 한 번 정도 불편함이 있고 그 뿌리에 약을 넣어 놓는데 그 약에 대한 반응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음. 환자분들은 여기서의 과정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죠. 하지만 그 후 재방문하여 받는 신경치료는 이제 불편함이 없고요. 네. 신경치료는 보험 항목이기 때문에 비용의 부담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여러 번 가서 할 때마다 마취 주사를 맞았던 기억이 나서 그게 좀 너무 무섭고 아파서 네. 마취 주사를 안 하고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저는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게 정말 아팠어요. 근데 그거는 과거라고 하더라도 요즘은 어때요? 요즘도 많이 통증이 심한가요? 네, 신경치료를 처음 시작할 때 먼저 충치를 제거하고 치아 뿌리마다 존재하는 신경 조직을 제거하는데 이때 네. 대부분 통증이 발생합니다. 아, 그때 아픈 네, 거군요. 따라서 국소적인 마취를 하고 진행을 하죠. 네.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신경치료를 진행하는데 신경 조직을 제거하기가 가장 어려운 부위인 뿌리 끝부분에 신경이 남아있거나 뿌리 끝 밖으로 약재가 넘어간 경우 통증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음, 이때에는 신경치료할 때마다 마취를 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음, 신경 조직을 모두 제거하고 치유가 잘 진행되는 경우에는 네. 통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치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신경이 모두 죽은 경우에 통증이 없기도 하지만 네. 이런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경치료를 할 때마다 마취를 하는 게 과연 건강상 안전할까요? 네, 안전합니다. 어, 신경치료 과정 중에 이제 네. 통증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네네. 그때부터는 마취를 안 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 마취 주사가 저처럼 아파서 안 맞으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텐데 어쨌든 건강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다고 하니까 꼭 맞고 치료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 소아 전용 치과가 있어요. 그만큼 어린 아이들도 이 치과 치료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혹시 소아들도 이렇게 충치가 심해져서 신경치료까지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소아들도 신경치료는 합니다. 유치라고 그래요. 해서 그냥 대충 치료를 하지는 않고요. 네. 발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 소아들의 신경치료는 일반 성인 치료와는 좀 재료와 장비도 다르고 네. 소아치과 전문의가 계시기 때문에 소아치과를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신경치료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치료 과정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먼저 치아의 씹는 면에 구멍을 내어 신경관을 노출시키고 치아 뿌리에 존재하는 신경관의 길이를 잽니다. 음, 그때 길이를 정확히 재어야만 내부의 신경과 혈관 조직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경관 내부의 신경과 혈관 조직을 제거하며 차후 신경관에 대체 물질을 채워넣기 용이하도록 신경관의 형태를 형성한 후 신경관 내부에 대체 물질을 채워 넣습니다. 근데 원장님, 만약에 이 뿌리 끝에 염증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바로 치료가 어려울까요? 네, 염증을 없애는 약물을 넣어 염증이 없어질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치료 중에 주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네, 신경치료 시 치아는 혈관 조직이 없어 수분과 영양 공급이 안 되어 죽은 나무와 같습니다. 네. 단단한 음식을 씹게 되면 치아가 깨지거나 부러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음, 그래서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는 반드시 금이나 도자기 재료 등으로 씌워줘야 합니다. 음. 근데 이런 신경치료를 받으면 혹시 뭐 특별한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네, 신경치료는 치료가 마무리 다 되었다고 해도 이미 신경이 매우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 관리가 중요합니다. 즉, 뿌리가 약한 치아이기 때문에 뿌리가 차후에 부러지거나 네. 다시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체크가 어. 필요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신경치료 이렇게 완벽하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분명 신경을 다 죽였는데 왜 계속 아플까요? 네. 신경치료를 하면 치아 안의 신경은 당연히 죽어가므로 찬 네. 것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네네. 그러나 치아가 음식이나
혀가 닿을 때 아픈 것은 치아의 뿌리 끝을 둘러싸고 있는 치대 인대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신경치료를 잘 해주면 대개의 경우 낫게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이유로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유로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인지 좀 사례 좀 내주시죠. 네. 신경치료를 해도 아픈 이유는 치아의 뿌리 끝에 파절 또는 치주 질환이 심한 경우, 해부학적 구조의 특성으로 잘 낫기 어려운 치아, 네. 또 신경치료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 또 환자의 특이한 감각 이상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신경치료를 받았고 크라운까지 다 씌운 후에 우리가 좀 지켜야 될 주의사항이나 관리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크라운 치료를 해도 통증과 불편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경치료 중인 치아로는 씹지 말아야 합니다. 힘이 없는 치료이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깨지거나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요. 신경치료는 사실 자연치아로 치료할 수 있는 마지막 치료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치실과 양치질, 정기적인 검진이 치아의 수명을 길게 하며 관리가 되는 것이므로 1년에 2번 정도는 오셔서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생활 습관들을 챙겨야지만 치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시간과 비용, 고통을 투자해서 신경치료를 했는데 가장 걱정이 되는 게 혹시 다시 썩어서 재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네, 모든 시술과 치료가 그렇듯이 네. 100% 완벽한 치료는 없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신경치료 역시 재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치아 뿌리 끝에 염증 치료를 했고 또 제거를 했지만 치아 염증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경치료 후에 다시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씌었던 크라운을 다시 제거한 후 신경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크라운을 다시 제거한 후에 정말 다시 신경치료에 들어가야 된다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크라운까지 씌웠는데 대체 왜 염증이 또 생기는 거예요? 네. 괴사된 치아 내 신경 조직을 모두 제거한 후 크라운까지 하고 나면 네. 치아 뿌리 끝의 염증은 자연 치유되게 됩니다. 네네. 염증에 의해 파괴된 뿌리 끝 부위의 잇몸 뼈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뒤면 건강한 뼈로 채워집니다. 네네. 그러나 뿌리 끝 부위의 신경관은 그 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종종 뿌리 끝 부위에 괴사된 조직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괴사된 조직이 남아있고 신경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염증 조직이 뿌리 밖으로 나갔거나 미세하게 파절된 경우 자연 치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 시간이 지나면 염증이 다시 생기게 되죠. 아, 또한 신경관 내부에 대체 물질을 채웠으나 세균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있게 되면 네네. 염증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크라운까지 다 씌워놨는데 다시 벗겨내서 치료를 한다면 환자 본인도 굉장히 괴롭고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오늘 신경치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너무 단점만 얘기한 것 같아요. 단점은 아니지만, 신경치료가 아프다, 아니면 자연치아 치료의 끝이다, 막 이렇게 좀 무섭게만 얘기했는데, 이 신경치료의 장점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경치료는 자연치아를 치료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단계의 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잘 하신 후 최대한 자연치아를 잘 보존하여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임플란트가 치료의 정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자연치아를 살린다는 명목 하에서는 신경치료가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기본은 올바른 칫솔질이겠죠. 제가 올바른 칫솔질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모형을 가져왔습니다. 보통 우리는 흔하게 양치질을 하실 때 이렇게 옆으로 양치질을 주로 대부분의 분들이 하시고 계실 겁니다. 옆으로 양치질을 하게 되면 치아와 잇몸이 닿는 그 치아 목 부인 치경부에 마모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양치질을 하지 마시고 올바른 칫솔질은 치아와 잇몸이 닿는 부위에는 한 2, 3mm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에 음식물이 잘 끼기 때문에 양치질이 잘 안 되면 치은염이 생길 수 있는데요. 칫솔을 45도 각도로 이렇게 눕힌 다음에 치아와 잇몸이 닿는 부위를 앞뒤로 짧게 한 10초 정도를 이렇게 10번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닦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 치아도 마찬가지로 45도 각도로 칫솔을 세워주신 다음에 치아와 잇몸이 닿는 부위 쪽에 칫솔을 대고 앞뒤로
10번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양치질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 부분은 칫솔을 이렇게 세우신 다음에 이렇게 위아래로 앞니 부분은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10번 정도 이렇게 칫솔모를 45도 각도로 세운 다음에 닦아주신 다음에 또 이렇게 위로 이렇게 쓸어서 올리시는 방법을 하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뭐든 뭐 자연적인 가장 좋죠. 내 원래의 치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신경치료를 받기 전까지 정말 관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올바른 칫솔질과 규칙적인 그런 칫솔 방법들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신경치료를 받게 된다면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토대로 해서 많은 걱정 덜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